여러분 안녕하세요, 롱장입니다. 헬리오시티 한번 볼게요.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셔도 여기 안 보여드려도 되죠. 대충 보이셔도 그래프가 나쁜 움직임이 아니죠. 전부 다. 심지어 잠실주공 5단지까지 엘리트레파, 헬리오시티, 둔촌주공까지 잘 나갑니다. 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뭐 강동구의 신축이나 분당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전 지역이 아니라 델론만 되고 있습니다. 왜 이럴까요?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될까? 여기까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오프라인 강의는요, 여러분 투자 비법, 비결, 비밀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.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오시는 거지 꼭 오실 필요도 뭔가 놓칠 거예요. 이런 컨셉 전혀 없습니다. 실제로도 그렇지가 않고요. 꼭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이랑 이미 공유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5월달은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. 시간이 되시는 분들 중에 제 얼굴을 좀 보고 싶으시거나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런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질문이나 내용이 온라인에서 다루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쉽게 얘기해서 갱신권이 걱정인데 갱신권을 임차인분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? 아니면은 뭐 내가 세금 관련해서 좀 피한다?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없냐? 이런 질문들이 요새 온라인에서 다루면은 너무 예민해요. 정말 제 입장에서는. 그런 거를 좀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 심지어 임차인분이랑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으로 간다고 쳐요. 소송까지 안 간다고 쳐도 돈을 못 돌려줬어요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? 그걸 여기서 다루면은 너무 예민하고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대비하세요. 이런 얘기는 경험이 있는 사람밖에 못하지만 제한된 자리에서 하는 게 맞아요. 괜히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제 말은. 그래서 그런 자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5월달은 여러분 행사가 많은 달이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시고 시간 되는 분들만 와주시면 전 그걸로 충분히 족합니다.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기사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요건데요. 박찬대가 불붙인 1주택 종부세 폐지 20년 만에 탄력이에요. 자,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놀랍다는 반응이 많긴 한데요. 1주택 종부세 폐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1주택인데 종부세를 내는 주택은요, 어지간히 잘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. 실거주 조건이 따라 붙는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면 상당히 이펙트가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야당은 과거 전력을 봤을 때 한다면은 잘합니다.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성향이 꽤 강하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.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, 무조건 좋은 거 하나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이나 감정적으로 풀이하기 전에 뒤에 내용을 좀 더 볼게요. 이거와 더불어서 뭐가 또 나왔냐면 짜잔! 이게 나왔습니다.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요. 죄송합니다.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란 이름이 나왔어요. 경기 북부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요. 어떤 민주주의, 남한 이런 느낌보다는 좀 다양한 느낌을 가져오게 하는데 여기 누군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겠죠. 그러면 지금 수도권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제일 못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그래도 남부보다는 북부가 훨씬 어려워요. 일단 노도강, 그 위로 가면 의정부, 양주, 남양주, 그 위쪽으로 힘들단 말이에요. 고양시, 파주시, 포천시, 아니면 동두천, 연천 이런데. 근데 거기다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1주택 종부세는 폐지를 하고 경기 북부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으로 때려 죽인 다음에 이름까지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바꾼다.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되느냐? 이게 더욱더 견고하게 완성이 됩니다. 뭐냐면은 똘똘한 한 채, 주요 지역, 일부 안 좋은 지역은 절대 사고 싶지 않고 좋은 지역은 매수하고 싶은 심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단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. 왜냐면은 지난 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이렇게 가는 지역만 가고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하게 되면은 부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잘 사시는 분들인데도 한국은 비교의 나라예요. 49대 51의 나라. 내가 다수에 속하지 못하면은 참지 못하면서도 내가 다수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또 싫은
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더 돈을 버는 이걸 보면은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의대 정원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죠. 죽여버리고 싶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저는 그 살기를 느꼈어요. 지난 몇 년 동안에. 제가 부자란 뜻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다는 건데요.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서로 싸움이 붙으면서 부자를 저주하면서 일부 정권에다가 표를 몰아주겠죠. 즉, 이 초이스는 나쁜 초이스라고 전 보지 않아요. 자,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게 좋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. 대놓고 말할 수 있는데 전 이것도 반대고요. 전 이것도 반대예요. 그냥 반대예요. 수정이 아니라. 그런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다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현재 여당은 그러면 뭘 하고 있죠? 뭘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유권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기자회견에서 그걸 느끼셨어요? 그거 할 말 없는 겁니다, 일단은. 자, 그리고 두 번째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로 뭉칩니다. 이미 이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속화가 될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이건 뻔하죠. 똘똘한 한 채가 가속화될 거다.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주요 내용인데요. 똘똘한 한 채의 인식이 없는 곳들은 어떻게 될까? 끝없이 떨어질까? 어떤 일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노도강을 가는 게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노원구 월계동까지만 왔습니다. 이게 상계동이 아니라 월계동까지 왔는데요. 이 잠실이나 강남에 비하면 움직임이 벌써 여전히 힘들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놀랍게도 여긴 그나마 나은 거고요. 위로 올라가서 노도강 의정부까지 가면 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종부세를 만약에 저렇게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수요가 어디로 쏠리게 되냐면은 일로 갑니다. 똘똘한 한 채. 잠실 강남으로 가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계속 추락하느냐? 그렇지가 않죠.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매매를 안 하는 거지 전세나 월세는 택합니다.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분들은 물론 선택적인 면도 많지만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. 만약에 강남이랑 여기랑 가격이 똑같아지면은 선택이 많이 달라지는데요. 내가 경제적 여력을 따져봤을 때 여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건데 매매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매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전세랑 월세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. 이 상승을 막고 싶으면 여기 신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. 왜 신규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냐? 똘똘한 한 채 아니면 안 할 거니까. 청약 시장도 똘똘한 한 채, 매수 시장도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림 현상이 갈 거예요. 100%는 아니에요. 왜냐면 종부세가 나오는 주택이 있고 안 나오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매수세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긴 사람들이 거주 안 하나요? 아파트가 텅텅 비나요? 천만의 말씀. 여기 우글우글 합니다, 사람들.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사는 게 별로니까 가능한 돈을 좀 더 모아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내가 있는 끌어 모아서 이 강남이나 잠실에 사겠죠.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전월세로 살 거예요. 전월세 공급이 똑바로 된다면요. 또는 빌라로 버티시겠죠. 청약을 받는 그날까지. 즉 일부 시장은 일부 지역은 매수 수요를 뺏겨서 전세 월세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. 그런데 전월세 시장이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서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여기도 사람들이 삽니다. 뒤늦게 삽니다. 이게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요.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전 이미 겪어봐서 알아요. 여러분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종부세고 나발이고 그냥 사요. 이거 댓글 달아주셔도 좋은데 시장이 이래요. 한국은. 이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저도 물론 이 시장을 활용한 사람이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정치도 한 일각에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. 똘똘한 한 채, 강남, 좋은 것만 사야 돼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세로 버티다가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아져도 안 삽니다. 그러다 누군가 사기 시작하면은 우르르 몰려온단 말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건 맞아요.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. 그건 맞는데 일정 시간 동안은 전월세 시장이 떼어주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전월세 수급이 꼬여서 본격적으로 매수 수요가 들어가면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에 합류하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뒤늦게 나중에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저렇게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양극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? 이유는 간단해요. 수도권에 아파트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. 제가 과거부터 수도권에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정말 논란에 많이 휩싸이고 있는데 여러분 수도권에 신도시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? 거의 너무 많아서 다 세기도 어려워요. 대충 떠오르는 것만 남양주 쪽으로 하면 진접 있고요. 다산, 별내, 갈매,
저쪽에 보면 미사 있고요. 저쪽으로 하면 한강 신도시, 이제 동탄 있고, 시흥에도 몇 개 있고,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거든요. 여기 유령도시 된다고 했잖아요. 사람 못 구한다고. 송도, 뭐 영종도, 청라, 루원 뭐 얘기할 것도 검단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잖아요. 정말 말 그대로.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다 산단 말이에요. 왜? 아파트 수요가 많으니까. 인구 증가 감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빌라의 반지하부터 비어나가는 거지 그렇진 않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아파트 개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면 전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. 똘똘한 한 채로 간다고 해도 그건 매매만이에요. 제 말이 맞지 않아요? 종부세 바뀐다고 내가 전세로 강북에 살아야 되는데 강남으로 가겠어요? 돈도 안 되겠지만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요. 매매만 움직입니다. 그러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매매로 갈 사람이 전월세로 갔다가 지금처럼 점점 넘어오면서 가속도가 빵하고 터지면 우르르 몰려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저게 시장의 왜곡 현상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가져올 수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누군가에겐 기회일 수가 있겠죠.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. 도움됐으면 좋겠고요.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